안녕하십니까. 자산 컬렉터입니다. 최근 질병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사상 최대 단기간 폭락의 기록도 세웠고요. 그 변동성이 하루에도 10%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다이내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문화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언택트죠. 우리나라 말로는 비대면, 즉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질병은 호흡기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파가 아주 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 학교 등에서는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누구든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것을 잠깐 보시면 부정을 뜻하는 언에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를 합쳐서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대면하지 않고도 상거래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 질병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량이 꽤 많이 증가했다고 하죠. 설문조사 결과 언택트 소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1%라고 합니다. 꽤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유는 외출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외출을 줄이고 그리고 언택트 소비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의 기회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언택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배송, 간편 결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원격 의료, 화상회의, 스트리밍, 클라우드, 온라인 유통, 그리고 헬스케어와 바이오, 이러한 산업들이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야외 활동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찾아봐야 되는 큰 이유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홈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산업이 더 유망한지 찾아보는 습관을 키우셔야 하겠죠. 이런 문화는 단기적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클라우드 관련주인 더존비존,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인 IT 기업의 대장주 네이버, 카카오가 지난 폭락장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업들은 전고점 대비했을 때 모두 다 초과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염병 이전의 가격을 넘어선 기업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택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팡이 2018년 이후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팡이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넣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비대면에서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 같기 때문이죠.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에서와 같이 팡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같이 매수하고 싶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마가라는 단어도 들립니다. 생소한가요? 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단어들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앞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4차 산업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는 특히 대기업 중에 클라우드 및 IT 관련 특화된 업체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 네 업체를 마가라고 하는데요.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매출 전망입니다. 우상향하는 것이 보이시죠? 연 15% 이상 성장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요새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어딨나요?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할 산업 분야입니다. 잠시 앞선 내용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를 이끌고 갈 4차 산업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언택트와 클라우드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업은 팡 플러스 M과 마가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업들에게 앞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릴 것입니다. 이 기업은 총 6종목,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6기업의 지분을 모아가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업체들을 한 번에 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제가 사려고 하는 주식들의 단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은 25만원, 애플은 37만원, 아마존은 285만원, 넷플릭스는 52만원,
구글은 160만원, 마이크로소프트는 22만원, 6개 주식을 한 주씩 사려고 하면 총 600만원이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에 어떤 주식이 오를지 모르니까 동일 비중으로 사고 싶습니다. 그럼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군요. 그냥 눈으로만 봐도 동일 비중으로 맞추려면 5, 6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주식 단위를 소수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증권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직 종목의 두려움을 느끼거나 불안하시다면 과감하게 ETF를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언택트 관련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기술주 ETF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꽤 유명한 4가지 ETF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수수료와 주당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유명한 XLK입니다. 수수료는 0.13%고요. 주당 가격은 94불. 운용사는 유명한 SPDR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주 중심의 ETF인데 의외로 팡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이 ETF에 포함된 종목들 모두 언택트와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QQQ. 수수료는 0.2%고요. 주당 가격은 224불. 운용사는 인베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나스닥 100에는 금융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다른 ETF들보다 손실이 덜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반등도 빨랐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미국의 금융주들은 다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2가지 ETF들이 보이시죠? 각각 수수료는 0.4%고요. 주당 가격은 243불과 41불입니다. VUG는 뱅가드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SPYG는 SPDR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두 ETF도 모두 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아마존도 비슷한 비중, 순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QQQ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각 ETF들이 팡을 얼마의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보니까 QQQ는 대략 43.7%, VUG는 36.6%, SPYG는 37.2%를 가지고 있습니다. QQQ가 제가 원하는 종목들의 비중이 전체 ETF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죠. 여러분, 일단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ETF들의 최근 3년간의 차트입니다. 비슷하긴 한데 XLK가 2019년도부터 해서 확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죠. 팡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QQQ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반등도 급반등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QQQ 말고 XLK를 한번 담아볼까요? 고민이 됩니다. VUG와 SPYG는 구성 종목도 비슷하고 비중도 비슷하기 때문에 수익의 차이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거의 많은 부분에서 수익률이 겹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팡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ETF인 QQQ와 SPYG를 비교해 볼까요? 수익률로는 QQQ가 조금 더 수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QQQ와 SPYG 둘 다 비슷한 낙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반등할 때는 QQQ가 더 높게, 더 빠르게 반등하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도 팡의 비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QQQ를 사야 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금 운영 계획에 맞추셔서 하시면 됩니다. 소액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QQQ는 ETF의 단위 단가가 22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25만원 내외가 될 것이고요. SPYG는 40불, 대략 한 5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적립식 투자나 소액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QQQ를 사지 못할 때는 SPYG를 대안으로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까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던 XLK도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팡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쭉 우상향하는 것이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개별 주식 분석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직접 운용하기는 꺼려지고, 액티브 펀드도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학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패시브 펀드에 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즉,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패시브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ETF 패시브 자금이 지속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FANG 플러스 M의 6종목 중 5종목은 모두 다 전세계 시가총액의 10위권 안의 종목들입니다. 넷플릭스는 순위권 바뀌죠. 여기서 한번 보셔야 할 것이 미국 증시의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0년 1월 17일 기준으로 했을 때 14%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상위 5개 기업에 쏠림이 지나치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업의 주식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저물가, 디플레이션, 저금리 상황입니다.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문화가 바뀐다고 했죠. 아니, 벌써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언택트 사회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50대, 60대조차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언택트 문화는 20대의 전임을 50대, 60대도 적극 소비에 나선다. 앞으로 10년의 트렌드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5G, 사물인터넷, 언택트. 물론 한 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저와 함께 차근차근히 알아보면서 천천히 투자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키워드, 언택트라는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그 투자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는 미국 ETF를 그 투자처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6개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쌀, 삼성전자, 반도체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파이팅 넘치는 댓글 항상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